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카메라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 카메라 없이 그냥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은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이에요. 다우, S&P 둘 다 0.6%대고 나스닥이 1%대 좀 넘게 좀 1% 넘게 더 많이 빠졌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 위쪽에 있는 이 선을 터치하면은 인버스 좀 사봐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터치 안 했어요. 제 생각했는데, 나스닥도 지금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나스닥이나 어쨌든 S&P나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쏘고 죽거나 그냥 죽거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스닥도 S&P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쏘고 죽을 가능성 아니면 그냥 죽을 가능성,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오늘 페이스북 실적 나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반독점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FANG 미국 그 나스닥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쏜다면은요, 만약에 위쪽으로 한 번 더 쏜다면은 오늘 밤 정도 한 번 뭐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FOMC 회의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 미국 중앙은행은 나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보통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없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FOMC 회의 직전에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은 투기 세력들이 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 기대감이 있다 이러면서 한 번 정도 위로 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 위에 있는 선까지 터치하기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밤은 FOMC 회의인데 오늘 이까지 올라가기는 오늘 2% 3% 급등하면 힘드니까, 아니면은 뭐 오늘 좀 올랐다가 30일 날 애플이나 뭐 이런 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핑계를 대자면은 핑계가 여러 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쏘고 죽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얌전히 죽느냐, 요런 점이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쌍고점은 이렇게 나온 상태고 여기서 요렇게 꺾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꺾이다가 요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근데 이제 이 각도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로 죽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살짝 더 고점을 높여갖고 기울기를 살짝 좀 얕게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이 가장 진짜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면은 뭐 3월 24일 뭐 요런 날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루가 아마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시장 상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한계치에 와 있는 뭐 이런 모습이다. 예를 들면 뭐 골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제가 꺼놓은 거 있죠. 골드 같은 것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어떤 한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이고, 추세선 안에서 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이 높아지고 이 추세선 또한 붕괴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든가, 뭐 구리, 뭐 아니면 유로화, 이런 모습들. FOMC 회의 하루 전날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음봉이 조그만하게 나왔죠, 유로화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달러화 한번 볼까요? 달러화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일단은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아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장대 음봉을 빠바바박 뽑아내다가 일단 드디어 하루 멈췄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이라든가 S&P 이런 게 지금 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어쨌든 열려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오늘 밤 내일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드디어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아랫골이 훅 달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물론 여기서 그냥 얌전히 쑥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랫골이 훅 달고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점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가능성, 광기의 끝.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게 주식시장이 오른다, 뭐 오르고 있다 그래도 지금 시장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계속 살아나야 될 자리에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너무 건전합니다. 너무 건전해요. 지금까지 모습들,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 몇 달간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가 쭉 죽어오는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변동성 지수가 좀 차분해져야 그래도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 언제 차분해지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좀 차분해지는 모습.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죠. 지금까지는 뭐 V자형 반등, 뭐 이틀 동안 이렇게 하고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모양이 좀 더러웠는데요.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아주 착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정확하게는 8거래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어느 정도 저점을 굉장히 지켜야 될 자리, 여기 지켰죠?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요렇게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어떤 매집을 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길 모양인가 봐요.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구름대 상에서도 이제 저항이 거의 없는 구간에 오기도 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항이라는 게 그 구름대를 보면 되는데, 이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지는 구간에 왔다. 그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FOMC 회의가 있는 28일, 29일이다.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죠? 이제 저항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많은 걸 넘으려다가 이 구간에 왔으면 완전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 저항도 없어지는 와중에 저점까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제 거의 다 왔냐, 이제 뭐 거의 다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변동성도 좀 보시면, 나스닥 변동성은 참고로 빅스 S&P 변동성보다 더 높고, 이 아랫꼬리 이런 거는 조금 좀 애매한, 그죠? 뭐 장중에 잠깐 튀어 올라간 거니까 어쨌든 지금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P 아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뭐 저항대 얇고 얘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그 튀어오르는 게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어쩌면은 뭐 좀 기다린다면은 애플 실적 발표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거고 30일 날. 어쨌든 뭐 그런 거죠. 만약에 7월 달이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7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7월 달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게 뭐 좀 그렇다. 그러면은 8월 초에 급락시켜도 문제 없는 거죠. 이제 어떤 준비 자체 과정은 다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조심조심 이제 인버스를 좀 자신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뭐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상승하면 위에서 인버스를 좀 자유롭게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씩 해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미국 상황 말씀드렸죠. 위로 쏘고 죽을지 아니면 그냥 죽을지 이것도 한국하고 비슷할 것 같다. 오늘 밤 내일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한국은 또 이러고 있네요. 한국은 또 이러고 있어요. 과연 이것의 저희가 뭘까? 요때 6월 만기 6월 만기일에 쐈던 것보다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좀 약해졌죠.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추세선을 또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강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진짜 쏠 줄은 몰랐네요. 왜냐면 어젯밤에 미국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죠? 미국 하락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 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시장이 개오버하고 있는 거다. 3거래일 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감히 신성한 FOMC 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변동성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지수를 급등시킨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오늘도 아마 외국인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외국인 들어와 봐야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 노름이나 하겠다. 지수 노름이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 왜 한국이 강한가라는 점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에 반도체 지수가 엄청 세거든요. 요즘 나스닥 지수보다 좀 거의 뭐 나스닥 지수 정도로 강한 게 반도체 지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진짜 순전히 이 반도체 빨이
이 반도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반도체 지수인데 좀 나스닥보다 좀 강한 느낌?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의 시가총액의 한 3, 40%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빨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올려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그 대만 증시를 보시면은 대만도 그 TSMC인가 그 무슨 저 반도체 회사 하나 있죠. 예, 대만도 비스무리해요. 이게 타이완, 그죠? 타이완이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무슨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처럼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시면 이런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어떤 지금 한국에 미치는 듯한 광기를 마지막으로 짜내고 있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이 인버스의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수의 레버리지 같은 거 추격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제가 드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울기,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기울기, 제가 밑에 있는 추세선 3개를 그어놨는데요. 이 3개 중에서 이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선이 가장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가장 가파른 요선인데 이 기울기대로 오르게 되면 지수는 어떤 모양을 보이게 되냐? 지수의 변동성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지수의 변동성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화를 돋구는 꼴이 되는 거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에 금리 결정이 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 모든 이벤트가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어쨌든 내일 아침에 한국 시장에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저렇게 쏠 여유가 있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FOMC 회의 전까지 몇 시간에 이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밤 10시 반에 개장하고,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직전까지. 우리 한국은 하루가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국은 열심히 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뭐 이런 거에 쫄 게 아니고 여기서 어딘가 음봉이 튀어나온다면 그 순간 이제 인버스를 붙잡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